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고. A, B 길이를 구하라. 자, 요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여기 1 나와 있고 둘레가 지금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문제에서 지금 빗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딱 도형 본 순간 직각 있으니까 소삼각형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삼각형 공식 뭐 요거 이제 곱은 요거 곱하 요거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볼게요. 그럼 내가 일단 문제에서 뭐 둘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둘레를 활용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다라는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 목표는 문자를 3개를 잡아버리는 순간 내가 끄집어낼 식은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죠. 여러분들 식 3개 다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식 뭐가 보이나요? 식 3개 무조건 끄집어내셔야 돼요. A는 BC, 오케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속옷이 돈 넓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넓이, 이래도 넓이. 자, 그래서 A는 BC라는 이렇게 소공식 하나 쓰면 되고요. 또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뭐 보이세요? 오케이, 피타 좋습니다.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피타를 써버려서 문자 3개를 잡은 순간 식 3개를 써야 되고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건 이보다 A를 구한다라고 해서 A를 구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연립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립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 놈을 지금 BC도 나와 있고 B 더하기 C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즉 곱셈 공식으로 충분히 얘를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B 더하기 C는 5-A가 나오고 여기에서 BC는 A가 나오는 거니까 주어진 얘를 B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9배의 BC로 바꿔버리면 얘도 A로 바뀌고 얘도 A로 바뀌니까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식 3개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립할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이 보이는 연립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제가 식을 이용했고요. 자, 넘어가서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주세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식이 있다. 이걸 x-2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라고 쓰고요. 한번 떨어진다. G3할 때 F2 더하기 G를 그려줄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뭐 fx가 최고차 함계수 1인 거, gx 1인 거 2차 함수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고요. 지금 문제에서 f에서 g를 뺐는데 여기 6하고 나머지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 드셔야 되냐면 이 목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차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차수를 파악해서 얘를 먼저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f에서 g를 빼면 여기 좌변 몇 차씩 나옵니까? 오케이, 1차씩 나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가 따라오고? 상수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상수로 잡아주시고 여기도 상수로 잡아주셔서 일단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A의 x-1 더하기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요 아래 있는 식을 보면 fx, gx가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놈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서 두 개를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두 개가 대입이 안 되는 2차식이 나오면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2차식인데 두 개 대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식 끄집어내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 F1이 0이거나 G1이 0
둘 중 하나를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gx라는 애가 요놈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접근 자체가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가지를 다 해보는 경우가 맞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f1이 뭔지 궁금해서 내가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대입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자, 주어진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속 대입을 한번 해보면 f1-g1이라는 애가 신기하게 왜 1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이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f1은 g1이라는 이런 식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 얘가 0이면 f1이 0이면 f1하고 g1도 같으니까 g1도 모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만약 g1이 0이면 f1하고 g1이 같으니까 f1도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둘 중 하나가 0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식하고의 연관성을 봤더니 사실은 얘가 둘 다 0이었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나는 f1이 0이고 g1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fx를 x-1 x 더하기 p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x를 x-1 x 더하기 c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1을 이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 뭐가 0인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G4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C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4를 대입하면 3이 나온다. 그래서 이 C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아,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1이 0이거나 잠시만요. f-1이 0이거나 g-1이 0이어야 되는데 g-1이 0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1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더하기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fx, gx 다 구했으니까 답을 내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따라옵니다. 다시 해보세요. 꼭. 자, 넘어가서 27, 28 이렇게 갈게요. 27, 28. 27번 갑니다. 다항식 fx. 항등식.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얘가 뭐 다항식 fx라 나오고 항등식이래요. 그럼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다항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내가 차수를 고려해야겠다. 차수가 존재하니 차수를 파악해야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3차예요. 그럼 우변도 3차여야 되니까 fx는 몇 차다? 1차다.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좌변이 1이기 때문에 이 fx 최고차 함계수 1이게끔 이런 느낌으로 fx 잡아주시고 따라옵니까? 전개하고 개수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차수 고려를 안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차수 고려했는데 이거 그 전개해서 연립이 안 됐다고 하면 그쪽 질문 따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차수 고려하는 문제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28번 갈게요. 모든 x에 대하여 항등식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식이 모든 x에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
X식은 좌변의 형태랑 우변의 형태가 완벽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형태를 먼저 똑같게끔 맞춰주려면 우변을 좌변처럼 지금 통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분하세요. 뭐 이거 왜 못 풀었지? 자, 통분하면 여기에다가는 X하고 X 더하기 3을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아니죠. X 더하기 3의 제곱을 곱해야 되네요. 자, 이놈에다가는 X하고 X 더하기 3을 곱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엔 여기다가 X 하나를 곱해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좌변하고 우변의 식 형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분자의 형태가 X-9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상대식 풀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놈이 X-9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를 하든지 대입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28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8, 39 두 문장으로 끝나네요. 38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38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음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아직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식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좌변의 형태가 우변처럼 나왔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좌변의 형태를 곱하기 형태로 변했다.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 인수분해하실 생각 먼저 드셔야 돼요. 합차 공식 보입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그래서 일단 얘가 인수분해를 해서 주어진 얘를 fx 더하기 1 더하기 3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인수분해를 일단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요놈하고 요놈을 곱했더니 4차가 나왔기 때문에 fx는 몇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는 2차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식의 형태를 봤더니 요놈의 형태는 작은 놈에서 6을 더하면 왼쪽 형태가 나오셔야 돼요. 2차에 두 개의 곱이 있는데 하나의 형태에서 6을 더하는 게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은 거에서 6을 더하면 이런 놈이 나오는구나 특징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fx 플러스 1이 2차란 얘기는 당연히 fx도 2차란 얘기예요. 근데 2차 함수가 여기서 이 음수, 모든 x에서 음수가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 부호가 만약 양수면 항상 음수일 수 없다라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건 최고차항 부호를 내가 a라고 잡아주면 그 a가 음수다라는 사실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판별식도 0보다 작아야겠지만 그 얘기는 일단 부수적으로 하고 일단 최고차항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 가가 될 겁니다. 판별식까지는 써볼까요? 이것까지 만족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2차식 두 개의 형태로 쪼개야 되는데 요놈 곱하면 2차식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쪼개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형태까지 봤더니 여기 작은 거에다가 6을 더하면 요놈이 딱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놈이 하나가 제곱 하나가 얘는 되겠다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고차항 부호가 이렇게 양수가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게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뒤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음수가 되게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중에 작은 게 얘가 따라오고 큰 게 얘가 따라와가지고 합이 딱 차가 6차이 나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란 애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다라는 요식을 풀어줘야 되고요. f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을 끄집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건 겁니다. 자, 얘를 본 순간 나머지 정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f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키는 a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f2 더하기 a의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여기 x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 a 더하기 1을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놈에다가 x에 a 더하기 1을 대입해주시면 f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 뭐가 되는? 마이너스 6에는 a를 찾아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이 4가 따라오니까 이놈이 뿔만 이어야겠죠? 그래서 a는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답은 a 값은 끝난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이거 인수분해 형태를 읽어주고 식의 형태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항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 식의 형태가 변할 것이다. 체크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38번이었어요. 넘어가서 39번 갑니다. 39번. fx를 x-1로 넘었을 때 x-1을 넘었을 때 자, 갑니다. 자, 일단 문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나왔는데 나머지 안 나왔네?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강조했어요. 그럼 나머지 뭐라고 써야 돼요? 나머지 뭐라고 쓸 겁니까? 요거를 x-1로 나누면 나머지 뭐예요? 여러분? 뭐라 쓸 거예요? F를 이렇게 써야죠. R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X만 쓰면 나머지는 당연히 F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나머지 당연히 체크하고 가셔야죠. 그럼 여기도 뭐라 써야 돼요? 나머지를 F2 이렇게 쓰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놓치면 안 돼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가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가는 Q2 1을 구해달래요. 그럼 내가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x에 1을 대입함으로써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fx 나와 있는 거고 fx에다가 x에 1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2-f1이 f2라고 나와 있으니까 f2, f1 지워버리니까 결과적으로 f1은 0이다라는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똑같이 Q2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좀 전에 구했기 때문에 얘를 F2-F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F1이 0이니까 이건 사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Q1 1 이제 요거 구하시면 되는데 자, Q1 1은 여기에다가 X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돼요. 근데 1 대입하면 요 앞에가 어때요? 지워지죠? 이런 유형 기억나세요? 대입했을 때 이 이놈이 지워진다는 얘기는 넘긴 다음에 얘를 약분하실 생각하셔야 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얘를 약분시키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1을 내가 다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약분을 하기 위하면 F를 넘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F1을 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F를 0이라고 구했다는 얘기는 fx라는 놈이 무조건 x-1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최고 차항 개수가 1이 2차함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약분하실 생각이 드시면 저게 더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x-를 양쪽으로 약분을 해주면 다시 xa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xa를 대입해버리니까 1 더하기 a가 q1 1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q1 1이라는 걸 1 더하기 a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놈이 f2였는데 f2라는 놈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버려서 얘를 2 더하기 a라고 써주시면 따라옵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3 더하기 2a가 6이라는 요약식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a는 2분의 3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a가 2분의 3이니까 끝냅니다. 자, fx는 x-1에 x 플러스 2분의 a였죠? x 플러스 2분의 3 잡아주셔서 마지막 내가 구하려는 f3은 3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9 답은 9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던 대로. 내가 이런 놈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뭐 1을 대입했다. 근데 대입하려고 봤더니 얘가 안 지워지네? 아, 약분해야겠구나.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놈이 다항식 40번까지 마무리한 거고요. 자, 바로 2차 함수 갈까요? 2차 함수 주실게요. 자, 번호 불러주세요. 열심히 풀었어요. 나 중에 한 번도 안 먹었구나. 2차 함수 2차 함수 어쩔 수 없죠. 아직 안 됐으면 나와서 해야겠죠. 근데 199번이 네. 그 보기가 없는데 네. 보기로 다 나왔어요. 5번 아. 나왔어요. 그래요? 답이 뭐예요? 8분의 5이 나오나요? 네. 8분의 뭐 나와요? 27. 맞는 것 같아요. 199번? 네. 네, 얘들아 199번에 다 8분의 27입니다. 8분의 27 체크해주세요. 199번에 8분의 27이에요. 질문 없나요? 2차 함수? 만들어볼게요. 질문이 없어요.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설마 과제를 안 해와가지고 질문이 없는 그런 이상한 학생은 아니죠? 네, 자, 뭐 질문 없으면 2차 함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블랙님도 시간 걸는 거. 졸려요? 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네, 시험 볼게요. 얘들아, 아니다. 5분 쉬기 전에 한 문제만 좀 같이 볼까요? 미안합니다. 한 문제만 같이 볼게요. 자, 219번 해보세요. 219번. 자, 219번 해봅니다. 풀어주세요. 맞춰주세요.
자, 일단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자, 일단 이 문제 무조건 마스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내신에 뭐 나오면 땡큐긴 한데 또 제쳐놓고 그냥 이거 잘 해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투할 때보다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완벽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갈게요. 자, 일단 fx가 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서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잡아서 꼭지점의 좌표가 1,-10이니까 이렇게 생긴 fx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fx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k-1부터 k 더하기 1까지일 때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k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fx의 최대값 잘라놓고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절대값 fx를 먼저 그리면 절대값 fx라는 놈은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을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일단 이렇게 생긴 절대값 fx를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까지 찍어보면 꼭지점을 접어 올리면 요놈의 꼭지점은 1,10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갑니다. GK가 10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이 말이 뭘까요? fx의 최대값이 뭐가 되네? 10이 되네. GK가 10이 되는, 즉 요놈의 최대값이 10이 되는 K의 최대값. K가 뭐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럼 일단 그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내가 K-를 여기다가 찍어버리고 K 더하기를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요놈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K-1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요놈은 10보다 지금 어때요? 큰 상황인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K는 최대값이 10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최대값이 10이 나오는 K를 여러분들이 얘를 점점 이동시켜보면 어디에 찍힐 것 같냐면 여기에 K-1 찍히고 여기 어딘가에 K 더하기 1 찍히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면 일단 첫 번째 최대값이 10인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놈이 점점 더 이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K 더하기 1이 찍히고 여기에 K-1이 찍혀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최대값이 10인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 여기에 K-1이 찍히고 여기에 K 더하기 1이 찍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대값은 K-1 10인 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또 어디 보여요?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에 K 더하기 1이 찍히고 여기에 K-1이 찍혀서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10인 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최대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즉 10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값이 10이 나오는 K가 실제 몇 가지 경우가 있었고 4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는 4가지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은. 왜냐면 요한 일단 이 얘기 제껴놓고요. 눈에 보이는 그냥 4가지로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K래요. 그럼 가장 큰 K는 K가 지금 X값이죠.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K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큰 K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K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가장 큰 K는 K의 최대값은 요놈일 때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K가 뭐라고 나왔어요? 루트 10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K가 루트 10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K가 루트 10이기 때문에 여기 K에다가 루트 10을 대입하면 요 점의 좌표가 루트 10 더하기 1, Y값이 뭐라고요?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놈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좌표를 구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fx 위의 점이 루트 10 플러스 1, 10이구나 여기까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F라는 걸 보면 문자가 하나인데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일단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게요. 그래서 일단 F에 루트 10 더하기 1을 대입하면은 10이 나온다. 이거를 정리해주면은 루트 10 더하기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10A-10인데 얘가 10이 나온다. 즉 A는 이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A 값을 찾아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연아, 잘 계세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기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워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GK가, 즉 GK가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최대값이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다시 갑니다.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꼭지점이 1,10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최대값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k-를 찍고 여기에다가 k 더하기를 찍으면 지금 최대값은 요 놈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점점점 이동하면은 최대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언제가 최대값이 가장 작아진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한 10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를 내가 어디까지 낮춰야지 최대값이 가장 작을까? 생각을 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에 k-를 찍히고 여기에 k 더하기를 찍혀서 얘가 같아지는 높이를 가질 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k-를 여기 찍히면 k 더하기를 여기 찍혀요. 즉 최대값이 어때요? 전부 더 커지는 거죠. 높이가 같아질 때가 최대값이 가장 작아질 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런 점들이 있겠죠? k-를 여기에 찍히고 k 더하기를 여기 찍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들이 존재할 테니 실제 만족시키는 k 값은 두 개가 나올 것이니까 그 두 개를 지금 BC라고 하자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고 지금 요 그래프는 2차 함수 즉 대칭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으로 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갈게요. 요 놈을 내가 어떻게 푸냐? 요 놈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k-1을 대입한 즉 f에다가 k-를 대입한 요 값과 자 k 더하기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 k 더하기를 기존에 있는 fx를 접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fx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x라는 놈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한 요 값이 같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면 이제 k 값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fk-는 여기다 k-를 대입하니까 2배의 k-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가요. 마이너스 2배의 k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넘깁니다.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나오고요. 2로 나눴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넘으니까 마이너스 10 뺀0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양쪽도 2로 나눕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연결하고요.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3을 연결하면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좀 전에 구한 건 요 놈에 대한 식을 푼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k가 마이너스 3 중에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요 놈이 마이너스 2인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요 놈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요 놈은 뭐가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가는 거예요? 1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놈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에서 1만큼 가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만족시키는 k 찾으니까 k는 뭐예요? 마이너스 1과 요 놈이 2가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고요. 하나는 3이라고 구했고요. 그때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요 놈의 y좌표까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의 최소값, 요 놈의 y좌표까지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f-2를 더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괜찮으시죠?
그래서 실제 대각 관련이 n은 f-2니까 f-2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8-10에서 8이 나오는. 답은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64를 해서 실제 답은 7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219번이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프를 범위를 그냥 이동시켜서 언제가 뭐 최대가 되고 언제가 뭐 최대값의 최소값을 갖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볼게요. 네. K 플러스 1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K 플러스 1이 어디 있으면 K 마이너스 1이 어디 더 위에 있겠죠? 길이가 일정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로 가기 때문에 얘가 조정할수록 얘가 점점 길이.